김창욱 씨가 이렇게 하는 중간에 거 끊어서 하실 수 있으신 거죠? 네, 끊어서 편집도 가능하고요. 예. 가능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면 또 재미가 있으니까 이 팟캐스트만의 묘미잖아요. 예.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자리와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14탄 제주 이주하면 솔직히 이분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이제 언젠가는 모셔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해서 모실까 솔직히 이제 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이었고, 근데 이제 마침 이분이 지금 이제 정말 10년간의 제주 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말 고급 컨텐츠가 모여 있는 어떤 결과물을 집대성하셨다고 해서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볼 겸,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분이 이제 언론에 물론 이제 많이 노출도 되시고 또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뭐 요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는 거는 아마 저희 팟캐스트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어쨌든 그 질문지대로 진행은 하는데 그래 좀 더 재밌게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희 KBS 이제 모험 프로그램에 지금 우리 PD님과 또 이제 스태프님들께서 지금 촬영을 와 계시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게 이제 방송이 될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요거를 먼저 들으시면서 이제 방송을 보시게 될 건데 방송 일자는 제가 블로그나 이런데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스텝이 많아서. 너무 많아가지고요. 팟캐스트가 이렇게 좀 이제 번창하다 보니까 농담이고요. 그러면 늘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제 목소리 들으시고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의 좀 간략한 본인 소개가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편하게 좀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은 이담이고요. 예, 본명이 있는데, 이종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담으로 다 통하고 있죠. 예. 제주도에서, 한참 열심히 블로그도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커피, 바람카페 열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 예. 얼마 전에 이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예. 제주 버킷리스트 67이라는, 예. 책을 이번에 써서 아주 멋진 그림책인데, 제주도에서 꼭 해야 되는 또 할 만한 일들을 모아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솔직히 좀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제주도를 더 잘, 즐기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내용을 사실 이제 꼼꼼히 봤는데, 보통의 여행 책자하고는 다르게 제주의 어떤 문화, 제주 지역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나 있는 거여서, 그래서 요 책에 대한 내용도 좀 세부적으로 좀 소개를 했으면 하고요. 지금 이담님이랑 이종진이랑 본명이 이렇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주 이주하신 지는 10년이 다 되어 가고 계시죠? 그렇죠. 이제, 주소 이전한 거는 이제 9년째고요. 그 전에 1년 정도는 이제 제주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10년 됐죠. 10년 정도 되셨고, 사실 이제 이담님이 제주 이주를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주를 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떠벌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든 게, 일단 여행 중에, 이제 한 달간 여행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힐링을 이제 좀 일찍, 그러니까 남들, 지금 요새 힐링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주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셨는데, 그때 이담님의 발목을 잡은, 그러니까 여행 중 어떤 장면이 이제 이담님의 어떤, 그쵸. 발길을 잡으셨는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산 일출봉을 예.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어쨌든 뭐 사업도 뭐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말아먹고 예, 남은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시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갈 기회가 돼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야지 그러고 왔는데 그때가 9월 달쯤 됐어요. 9월. 네, 그때는 이제 8월 이제 여름 다 지나고 9월부터 제주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이 이제 높아지고 아침 저녁 선선해지고 천고마비에. 네, 그러면서 구름이 굉장히 예뻐져요. 근데 제주도라는 곳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지 구름을 보잖아요, 보통은. 근데 제주도는 구름을 보기 위해서 고개 들 필요가 없고 그냥 시선 높이에 구름들이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예쁘구나. 그 날씨도 뭐 물론 좋았지만 그때 구름이 예쁘고 하늘도 예쁘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한테 가장 큰 인상적이었어요. 뭐가 이제 탁 트인다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시에서 살 때는 그 계속 그 벽, 뭐 건물 그 사이에 조그맣게 조각으로 이제 하늘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그냥 하늘이 그냥 눈만 들면 그냥 그 한가득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 진짜 멋좋구나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 제주도라는 어떤 그런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것들이 눈에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한 달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가을이 되면 또 이제 막 억새가 막 예쁘게 억새가 너무 예뻐. 그래서 억새를 좀 보고서 가야겠다. 그래서 억새 이제 한 두어 달 더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눈이 오면 제주도 눈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눈 구경하고 눈 구경하니까 또 봄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봄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고. 1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려면 그러는데 그 다음에 가을은 또 다른 거예요. 작년의 가을과 올해 가을이 또 달라요. 어떤? 그러니까 뭐 날씨도 다르고 완전히 뭐 태풍 불어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가을 되면 제주도가.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작년의 9월과 올해의 9월은 다르다는 거죠. 제주도는. 그러니까 뭐 날씨 그 다음에 뭐 그런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매해. 그러니까 그거를 구경을 다시 해야겠다. 그럼 한 1년만 더 있어봐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있었던 거죠. 처음에 왔을 때는 한 3개월만 돌아다니고 책 하나 쓰고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책을 제대로 못 쓰고 왜냐면 너무 계속 바뀌고 너무 알아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계속 못 쓰고 있다가 요번에 한 10년 만에 그래도 한번 정리한 거죠. 그냥. 10년 만에 나온 책이네요. 그래서 보면 지금은 한 달간 여행하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의 뭐 휴양차, 뭐 올레길도 걷고 그렇죠. 뭐 오름도 걷고 이제 하게 되는데 10년 전에 이제 처음에 한 달 정도 여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생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이제 렌트카를 타고 다니고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제주도 렌트카 타고 2, 3일 정도 돌면 볼 거 없다 이런 이야기가 횡행하고 했을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 여행 가지 그 돈으로 왜 제주 가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어떤 루트로 여행을 하셨는지. 그때는 루트가 따로 없었고요. 예. 사실 그때만 해도 뭐 걷기도 안 했고 걷기 여행도 없었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그냥 관광지 찍고 돌아다니는 거죠. 렌트카 빌려서. 그러고 나면은 진짜 3박 4일 지나면은 이제 갈 때 웬만큼 다 보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다니지 않았고 시간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럼 오늘은 하루에 하나만 보자. 그럼 한 달이면 30군데를 보니까 3박 4일보다 더 많이 보니까. 그러고서 이제 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만 보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관광지별로 이런 식으로요? 관광지도 다니고요. 그냥 근데 이제 관광지를 처음에는 다 다니려고 그랬는데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관광지가 아니라 관광지랑 관광지 가는 중간의 길들. 그 중간의 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올레길이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거죠. 그냥 바닷가에 가서 그냥 좀 걸어보면은 그 전에 물론 이제 제주도에 그 전에 여행을 왔으니까 그냥 남들처럼 렌트카 삑 돌고 빌려서 돌고 그다음에 관광지 다니고
호텔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자고 그러고 다니는 건 뭐 당연히 뭐 그러고 다니는데 그러고 다니면 진짜 뭐 이 돈이면은 그냥 동남아 여행 갔다 오는 게 낫지 않나. 그때는 제주도를 제대로 이제 보지 못한 거고 제주도의 어떤 그런 거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다니니까 그 길들 관광지와 관광지 사이에 있는 길들 유명하지 않은 어떤 곳 아니면 그냥 그 들판 같은 데 있잖아. 그냥 뭐 가다가 잠깐 차에서 내려서 바라보고 있는 들판 이런 것들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런 있을 것들. 때만이 가능한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는 올레길 뭐 걷기가 이제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즐거움, 그러니까 그런 기쁨 이런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제주를 볼 때 여행지로서의 어떤 변화 그리고 생활 근거지로서의 변화가 두 개가 다 같이 보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지로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생활 근거지로서도 제주가 많이 바뀐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변화는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죠. 왜냐면 제주도는 예전에 그 신혼여행지로서 각광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에. 그때는 진짜 돈을 긁어 모았다고 그래요. 택시 기사들, 뭐 사진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관광지들. 왜냐면 이제 갈 데가 제주도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해외여행 자유화 되면서 제주도가 이제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왜냐면 그 돈이면 진짜 해외여행 간다, 뭐 동남아 간다. 이게 그때는 맞았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결국 여행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거잖아요. 돌아봤으니 기회를 만드는 거고 여행은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가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가능성, 해결책 뭐 이런 걸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주도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달라진 거고 제주도라는 것이. 한국의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여행이나 여행의 패턴이 변화한 것도 어떻게 제주 여행이 변화하게 된 거하고도 좀 그렇죠. 연관이 있겠네, 그죠?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해보거든요. 여행을 뭐 해본 사람이 해보잖아요. 예를 들면은 동남아 여행, 물론 해외여행 굉장히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3박 4일 가서 가이드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했을까? 가면은 또 이제 한국 식당 가서 또 김치찌개 먹고 그렇죠. 왜 태국까지 가서 김치찌개 먹고 있냐고요. 맞아요. 그런 여행을 해보면은 여행이라는 것이 그냥 굳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어떤 것을 얻어오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생활 근거지로서도 정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뭐 비슷한 거 놓고 보자면 집값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때는 제주도에 내가 이사를 제주도에 가서 산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죠. 미쳤냐 너? 왜 거기까지 가서 유배할 일 있냐?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어느 기사도 그 스스로 유배자가 그쵸. 된 그런 기사도 나왔는데 봤어요. 진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주도라는 것이 살만한 것이 못 된다. 그 다음에 너무 배척을 많이 한다. 외국 사람들은 괜당 문화가 있어서 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죠. 그리고 말리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나도 제주에 살아볼까? 한 분이 알아봐달라. 집 좀 알아봐달라. 이런 사람들이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것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떤 거리에 대한 예전에 제주도는 그냥 섬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저가 항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면서 제주도에 오는 게 되게 싸졌거든요. 그렇죠. 저가 항공. 싸지고, 아침에 진짜 서울에 출발해서 점심을 제주도에서 먹고, 오후에는 오름에 올라갔다가 저녁 때 소주 한잔 더 하고 바닷가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서울로 가서 회사 또 출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그렇죠. 가까워진 거죠.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이나 이제 그런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어떤 소식,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접하게 이야기들을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그 보고 있으면은 제주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최근에 게스트하우스 막 생기면서 거기서 모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화. 예, 그렇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한두 사람씩 제주도 이사를 오잖아요. 뭐 저나 아니면 홍창님이나 마찬가지로 제주도 와서 사는 거죠. 살면서 그냥 뭐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살죠. 제주도 원래 제주민하고 좀 다른 방식.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다른 방식.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니까 제주도의 삶이 더 매력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왜냐면 서울에 산다는 거는 결국 계속 경쟁하고 그쵸. 치이고 이러면 살게 되는데 제주도는 그거가 약간 다르잖아요. 네. 물론 제주도 자체도 한국이고 똑같은 이제 그런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룰에 따라서 사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는 약간 아무래도 좀 적죠. 제주도가.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런 책을 낼 수 있고 버킷리스트 네. 같은 이런 책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주만이 그렇죠. 또 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서울에서 만약에 계속 살았으면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계속 회사 생활을 했을 거고 사업을 뭐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계속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속 살겠지만 제주도는 그런 것에서 약간 비껴나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면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방송 오신 분들이 좀 담아야 될 내용이 사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주 생활의 여러 가지 의미나 이런 거는 또 있을 텐데 제주 이주를 하고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을 때에 좀 약간은 변화 아니면 그 조금 부작용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은 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부작용이 분명히 있죠. 예.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 해외에 나가 살면은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해요. 성공하죠. 하다못해 그 야채 가게를 하든 아니면 뭐죠? 그 스탁소를 하든 이러면서 열심히 이제 진짜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자녀 교육 시켜서 성공을 시키잖아요. 돈도 벌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그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그 경쟁을 원래부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곳이니까. 남들보다 더 먼저 가고, 너무나 더. 이러지 않으면 밀려서 이렇게 뒤처져 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제주도 와서 똑같이 해요. 육지에서 그쵸.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맞아요. 제주도 와서 제주도의 열심히 살죠. 삶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살던 방식을 제주도 와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땅을 사고 열심히 뭔가를 건물을 짓고 그러면서 임대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돈 버는 거 자체는 필요하고 그것이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에서는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나. 제주도 사람들은 원래 그 장사를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제주도라는 곳이 장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얘기죠. 물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맨날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이제 굶어야 되는. 그래서 스스로 몸을 쓰면서 일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근데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임대 사업이라든가 뭐 건물 지어서 뭐 한다든가 아니 장사를 해서 돈을 막 이렇게 몇 배씩 뻥튀기 한다든가 이런 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순박한데 한편으로는 장사 속에 없는 거예요. 불친절하다. 이런 사실 친절이라는 거는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주 사람들은 불친절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주는 만큼 받으면 돼. 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나한테 주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만 주면 돼.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이런 거죠. 내가 벌 만큼 내가 예를 들면 더 벌라고 하는데 내가 이만큼만 벌면 되니까 그 이후로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거든요. 이게 제주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심성인데 그것이 바뀐다는 거죠. 육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이주하는 많은 분들이 좀 동일한 업종에 몰린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죠.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주도에서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회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와서 뭔가 서비스업
무슨 카페. 아니, 1차 산업. 예, 그쵸. 뭐, 아니면 그냥 진짜 농사 짓는 거. 농사 짓는 건 또 다른 문제고. 그쵸. 그거는 뭐, 귀농하는 거기 때문에, 귀농과 제주도에 사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게 제가 확연히 그걸 느낀 게, 지난주에 귀농 귀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여줬는데,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관심은 있는데, 광귤 농사를 지어서 천평에 이제 1년차인 그 선배가, 이주 선배가 1000평 정도에 1000만원 정도 매출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는 농사는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평이니까 그러죠. 4000평이면 4000만원 나오는. 그러니까 4000평에 4000만원 나오는데, 4000만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4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머리가 이제, 그쵸. 그러니까 그 투자로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서는 농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뭐 어쨌든 뭐 도시에서 생활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이거는 5년 내에는 힘들다. 5년 뭐야? 1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 제주도에 뭐든 나가죠. 맞아. 계산하면 그러면 그렇죠. 그 정도 투자해서 물론 이제 제주도에 오면 투자금이 좀 적어져요. 예, 뭐 땅값도 좀 아직은 좀 싼 편이고 뭐 임대료나 이런 것도 좀 싼 편이지만 그만큼 근데 싼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그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그 임대료나 뭐 땅값이 다 정해지는 거니까. 지금 물론 약간씩 이제 가격이 올라서 문제지만.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해서는 솔직히 와야죠. 오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계산 안 하고 와서는 그럼 어떻게 정착할 거냐.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선배분의 케이스 이런 게 또 필요하고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방송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제주도는 그 어쨌든 좀 다행인 게 돈을 좀 적게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돈을 쓸 일이 또 많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게 장점이죠. 네, 네. 돈을 쓸 일이 많지 않다. 또 하나는 자기가 셀프 서비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 불러야 되는데 불러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건 핵심이다. 예, 네. 부를 사람도 없고 또 부르면 돈도 엄청나게 깨지고 만족감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뭔가를 원하면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집을 짓는 것도 직접 짓고. 그렇죠. 직접 짓고 그래서 커피 먹고 싶으면 내가 커피를 볶아서 직접 하고 마셔야 되고. 왜냐면은 시골에 살잖아요. 그럼 커피 내가 땡길 때가 있는데 맨날 멀리까지 가가지고 마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고 못 먹죠.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그 잔치집 커피 먹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직접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뭐 농사도 좀 짓고 농사라고 해도 크게 아니라 뭐 텃밭을 짓고 그 다음에 뭐 목공도 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그렇죠.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그 동물도 좀 키우고. 그래서 그 DIY라고 하는 한라산 학교가 네. 좀 지역에서 좀 활성화돼 있는 거군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쪽이 인기가 제일 많죠. DIY는 인기가 많고.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인기가 없어요. 이제 큰일 났어. 자,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 그러면 10년 전에 사실 그렇게 이제 그 이주 정착식으로 하시게 된 건데, 그러면 집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연세도 좀 저렴하고 연세 했겠죠. 싸고 그래서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제주도에 먼저 내려간 친구가 있어서 그냥 같이 좀 얹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버텼죠. 그러니까 다행히 뭐 이렇게 내가 돈 쓸 일이 많지 않아서 돈을 못 벌었지만 계속 그러니까 뭐 돈을 못 버는 기간이 상당히 됐죠. 근데 그게 좀 신기해요. 왜냐면 생활은 물론 이제 가정 없으시고 혼자 계신데 먹고 사는 뭐 이렇게 많이 먹고 사나 먹고 다니나 블로그 보면 맨날 먹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뭐 이렇게 알바를 좀 뛰고 뭐 그 전에 사진을 좀 팔든가 아니면 글을 좀 쓰든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만큼 일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도 그냥 뭔가를 좀 하긴 했죠. 그러니까 뭐 여행자 센터를 만들어서 여행 정보도 좀 제공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거? 예, 그렇죠. 홈페이지 뭐 그런 것도 작업도 하고 마케팅 대행도 좀 해주고 왜냐면 원래 하던 일이 그런 쪽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제주도에서는 크게 돈이 안 되고요.
일만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근데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뭐 최소 이제 생활비가 200이 든다면 제주도에서는 뭐 100만 원 아니면 50만 원 이 정도만 있어도 그냥 버틸 수 있죠. 그렇죠. 버틸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와서 밥도 사주고 아니면 뭐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그냥 오래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주에 살아보니까 제주 날씨가 영국 날씨 같아요. 이놈의 날씨가 엄청 바뀌는 데다가 제주시는 맨날 안개에다가 비도 뭐 찔끔찔끔 오고 이러니까 이주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직장 때문에 이주하신 분들은 이거는 못 있겠다고 그쵸.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우울증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혼자 생활하시다 보니까 조금 외로운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외로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고 계신지. 또 혼자 있으면 외롭고요, 원래. 그 다음에 뭐, 사실 그거는 도시에 있어도 외롭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그렇게 외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술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제주도에 내려오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날씨예요, 날씨. 그렇죠. 날씨, 비 오고 막 이런 것들 못 견디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또 하나는 벌레. 제주도에는 벌레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벌레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주도에 아무리 살고 싶어도 막 못 견뎌 하거든요. 벌레도 되게 문제고. 다른, 돈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이 어떻게 뭐 알바를 뛰든 뭐 하든 벌 수는 있지만, 그 날씨에 적응 못하고, 그러면 진짜 힘들죠. 그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우연히 어떤 분 그러니까 그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데 옆에 제주도 와서 뭐 카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어제 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온 지 한 일주일 되신 분인데 땅 보러 다니신다고 막 그러고서 근데 어제는 굉장히 우울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비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땅 알아보는데 쉽지도 않고. 그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인 것 같아요. 사실 제주도에는 집 구하는 거부터 진입장벽이고, 집 구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대부분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신구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바람 카페가 오픈한 지 2년이 좀 지났고, 위치가 이제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시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광지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카페를 내고 싶다는 뭐 이주 예정자들도 많이 계실 텐데, 창업으로서 카페는 어떤 전망이 있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산천단이라는 곳은 사실은 유명하진 않지만은 하나의 포인트예요. 포인트긴 포인트죠. 왜냐면 오일도로 입구고, 제주시하고 이제 한라산의 어떤 그런 하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은 이제 좋고, 사실은 산천단이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기운도 좋고, 거기에 곰솔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원래 제주 분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경외감?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이런 장소지 않나요, 거기가? 사실은 제주 사람들이 잘 모르죠. 제주대 학생들도 모르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안 와본 사람들이 사실 거의 한 90%는 되지 않을까. 산천단이라는 곳이. 그렇죠. 근데, 산천단에 어쨌든 운이 좋아야 돼요. 그냥 뭐 구한다는 게 뭐 내가 거기 가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 그 자리에 그렇죠. 장소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위치에 대해서 고민은 안 했어요. 원래 내가 좋아하던 곳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면 많이 찾아오시나요? 지금은 제주 분들하고 여행하시는 분들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그 좋은 게 여행자들이 와서 이제 쉴 수 있는 곳, 또는 제주 사람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제주도 사람들도 이제 산천단까지 온다는 거는 일종의 여행하는 기분으로 오시거든요. 거기는 물론 뭐 시내에서 15분밖에 안 걸리지만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산이나 뭐 그런 약간 그렇죠. 분위기잖아요. 그 정도 교회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인터넷이나 요즘 뭐 블로그나 이런 아니면 뭐 트위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 소문,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 금세 이제 그렇죠. 다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이제 창업하고 개업하시는 분들 비율이 80대 20 정도로 보거든요. 80은 거주하고 계신 분, 20이 이제 관광하러 오시는 분인데 50대 50이면 여행 오시는 네.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행자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주도민이 안 오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여행자들은 오고 싶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1년에 뭐 한 번 올까 말까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그래도 가고 싶으면 네. 매번 갈 수 있는 거니까. 거의 매일 오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시골로 가면은 제주시하고 이제 떨어져 있으면은 좀 약간 좀 달라지고요. 그 시내에 있으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당연히 달라지고. 그렇죠.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 와서 카페를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좋은 장소를 찾아야 되고 이미 많은 카페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유명해진다는 거는 그만큼 그 독특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성도 있어야 되고 음식 맛이라든가 커피 맛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주인장이 또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또 캐릭터가 있어야지. 예, 좀 그 흥미라기보다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 개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있어야지 이제 제주도에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만 하더라도 제주에 카페로 해서 이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도 준비하고 진짜 안 되면 진짜 하겠다. 정말 카페 하나 차리는 게 소문이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많은데 사실은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만 가지고 그게 될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사실 제일 쓸모없는 게 그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커피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커피에 한정된다면 그리고 자신만의 커피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만의 커피. 예,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바리스타 자격증 자체가 뭐냐면 이제 일정한 그 어떤 기준만 예, 그 정도만 하면 다 가니까. 그럼 차라리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취직해서 그 자체 교육 과정을 위해서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물론 이제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의 그 어떤 그 입맛이라든가 커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먼저 중요해요. 물론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죠. 그냥 뭐 즐기는 사람들은 맛있는 곳 찾아가서 그냥 마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정말 카페를 하고 싶다, 뭐, 아니면 커피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항상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군데만 좀 정해줘 보세요. 이담님이 본인이 바람 카페 말고 만약에 손님이다라고 했을 때 어느 곳을 제일 많이 자주 가시는지. 지금은 협재 빵다방. 빵다방요? 네, 협재 새로 생긴 빵다방 채마담이라고. 빵다방 채마담? 네, 거기 커피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고. 그러니까 스타일은 약간 재밌네. 나랑 다르지만 빵다방 채마담. 거기가 좋고. 거기는 빵다방. 최마담이라는 친구가 또 이제 쿠키하고 케이크하고 뭐 이런 걸 만드는데 그것도 아주 맛있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가 좋고 덩치 좋은 또 곳이 이제 삼방산의 레이지박스. 레이지박스. 네, 레이지박스 카페도 아주 좋고. 레이지박스는 풍경이 너무 예쁘죠.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앉아 있으면 시간 행복하죠,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죠. 네. 그리고 이제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담님이 10년 동안 이제 지금 오시면서 지역사회하고 연계된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한라산학교, DIY 할 수 있는 한라산학교, 칼럼 기고도 하셨고, 또 모임도 자주 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뭐, 요런 거 좀 사적이긴 한데, 좀 어떤 분들하고 친분 유지하고 또 교류하고 계시는지, 요런 부분도 좀. 근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왜냐면 이제,
원래 성격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막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 성격은 아니라서. 네, 좀 그런 부분. 예, 근데 지금 뭐 카페 하면서는 사실 거의 카페에 이제 거기 매일매일 있으니까 외부 활동을 거의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와서 산다는 거는 결국 제주도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예전에 그래서 10년 전에도 제주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제주에 사는 육지 사람들 모임도 있었고 카페. 예,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는 한계가 뭐냐면 제주 사람과 육지 사람이 따로따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을 더 이해를 하고 같이 이제 섞여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제주 사람들 왜 저러지? 정말 이해 안 돼요.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좋은 게 제주 사람들과 육지 사람이 서로 같이 좀 섞여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임, 그런 문화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딱 한 개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보이는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라산학교가 하나의 그 케이스죠. 네, 왜냐면은 한라산학교 가 잠깐 모르시는 분들한테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좀 해주시면. 그 제주도에서 이제 그 활동하시는 작가, 예술가 뭐 이런 분들이 자기 그 공방이나 이런 작업실을 개방해서 그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종의 그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라산학교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제주 사람과 이제 그 어떤 작가들과의 그런 교류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작가들도 제주 분들도 많이 있지만 육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타지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하는 게 되게 좋고요. 또 이제 도서관,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단리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문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미술관, 현대미술관이나 도립미술관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거 많이 있고. 그런 곳에 가면 이제 5명 중에 3명 정도가 이주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많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화적인 욕구는 많이 있죠. 이주하신 분들이 많이 갖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드디어 제주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67곳까지나 리스트를 작성을 하셨어요. 리스트를. 이거를 보고 제가 좀 솔직히 좀 놀랐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어느 포인트를 지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어떤 문화라든지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집돼 있는 리스트고 하다 보니까 제주를 이해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67개 중에 세어봤어요. 몇 개나 했는지, 몇 개나 해봤는지. 근데 19개? 19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봤는데, 예를 들면, 내도 알작지에서 몽돌 파도 소리 듣기, 꿈길로 여행 제주 왕복꽃 만끽하기, 이른봄 고사리 꺾기, 영화관 전세 내기, 감귤밭에서 알바하기, 사삼평화공원에서 분노하고 화내기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대로만 해도 이 제주 여행이 정말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여행과 장기 체류의 아주 애매한 중간선상에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여행 와서는 이거는 좀 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장기 체류가 필요하죠. 이걸 다 하기 위해서는. 근데 여행을 하는 중간중간에 요즘은 제주도에 1년에 서너 번씩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똑같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좀 놀란 게 그러니까 이게 이담님 제주 생활, 제주 여행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컨텐츠는 본인이 직접 기획하신 겁니까? 아니 큰 부분 말고 요 세부적인 부분. 그렇죠. 그거는 제가 다 한 거고요. 처음에 출판사 사장님이 트위터로 저한테 이렇게 작년 말에 트위터로 누군가 딱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제주 사는 게 뭐가 재밌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지? 뭐야 이거? 이러고서 이제 답변을 해줬는데 그분이랑 나중에 이제 우리 카페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하다가 그분은 이제 원래 제주분이고 여자분이신데 이제 제주분이고 대학교부터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계속 생활하고 출판사도 서울에서 하다가
이제 그 얼마 전 다시 제주도 컴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무실은 이제 서울이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데 궁금한 거지. 제주 사람인데 자기가 살아봐서 아는데 뭐가 저렇게 저 사람 뭐가 더 즐겁게 뭐가 재밌게 맨날 저러고 있나 그쵸. 궁금해서 이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제주도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엄청 많이 나왔죠. 제주도 책들 많이 나왔고 여행 에세이도 많고 셀 수 정보지도 없을 많고 정도로 많이 나왔죠. 그렇죠. 제주 이민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미 그런 얘기는 다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뭐 할 건 없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거를 한 버킷리스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럼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그림 예쁘게 넣고 그쵸.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사실은 이제 이담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10년 정도 이제 살면 한 달 정도만 살아도 어떤 분들은 그 제주도에 확 트인 하늘을 보고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이담님은 자신의 주변 공간, 일상 공간을 굉장히 이제 낯설게 보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여행자의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 감성을 유지하는 어떤 비결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거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큰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조그만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은 굳이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내일일 거라는 거죠. 햇볕은 똑같이 내렸지만 어제와 같은 햇볕이지만 오늘의 햇볕은 어제와는 다르고 또 내일은 또 다른 햇볕이 내렸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라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매일 뭐 비 오고 그쵸. 바람 불고. 네. 물론 저도 이제 그럴 때는 지루하고 우울해지죠. 그렇죠. 근데 축축하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같이 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예쁜 하늘과 그런 풀과 뭐 이런 것들이 눈앞에 딱 나오거든요. 야,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주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감성하고 굉장히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이주를 하려고 그렇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돈이나 뭐 성공이나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돈이나 성공을 바라면 서울에 가야죠. 서울에서 버티든가 어쨌든 거기서 그거 해야 되고. 더 큰 걸 하면 아예 미국을 가든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청과상에서 이제 청과상 그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유통 쪽으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서울에서 내려왔다 얘기했더니, 아니 너 왜 서울에 있으면 동대문 있으면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고 중국 사람들도 오고 하는데 그쵸. 거기서 성공을 하지 왜 여기 제주도까지 내려와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그분도 제주 사람 아니고 제주 이주하신 지 30년 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동대문 그 가게 한 평만 잡고 있어도 전국 사람들 상대하고 세계 사람들 다 상대하는데, 이제 그분한테 내가 제주가 좋아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30년 전에 뭐 어떤 이유로 오시긴 오셨겠지만 제주가 좋아서 내려오신지는 뭐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뭐 예전에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와서 또는 이제 뭐 시집이나 장가 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요즘은 자기가 의지로 오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버티겠다. 어디에 있을 수도 있지만 서울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또는 외국에 갈 수도 있지만 난 제주도에 살겠다. 그쵸. 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계산하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지만 답이 안 나오죠, 진짜. 굳이 이렇게 우리 살면서 꼭 그렇게 계산해서 그 이익이 나야 되는 쪽으로만 가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이익이 덜 나더라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으면은 그게 더 좋은 거니까. 맞아요, 맞는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주에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지역의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이주를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이주한 선배님으로서 그분들한테 좀 뭐 조언이라고 하면 조언 예. 아니면 뭐 그런 부분 조금 뭐 어쨌든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이 이제 지금 그쵸? 예, 뭐 질문인데 그 부분인데 한국도 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그 고도 성장 사회에서 지금은 이제 성장이 거의 멈춰진, 그리고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뭐 이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있으면서 참 진짜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런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이렇게 팍팍해졌잖아요. 이제 삶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멀거든요. 그게 이렇게 현실의 이제 현실인데, 제주도의 삶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굳이 제주도가 아니라 그 시골에 대한 삶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시골로만 가도 좀 더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고, 지금보다는 행복에 대한 기준도 좀 달라져야 되고, 그런 변화가 지금 제주도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거죠. 제가 2009년도에 제주 이주를 하고 제주 정착일기라고 하는 걸 이제 기고를 하면서 출판사에 있는 선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주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제주 이주 관련된 책을 한번 내보는 건 어떠냐. 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인터뷰 많이 하는데 했더니 이 선배가 그럼 몇 권 팔릴 것 같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권 정도 이야기. 출판 선배가 미쳤냐고 지금. 주위에 뭐 너 아는 사람 뭐 문의 오고 하는 게 1000명 정도 돼야지 뭐 할 텐데, 아니면 이분이 이제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쪽으로 출판사 그 하시는 분인데, 네가 제주로 이주한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네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낼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2009년도에 와서는 뭔가는 내가 이렇게 탈석을 해서 제주로 온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다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이제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했지만, 이다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요렇게 이제 굉장히, 압축적으로 질문이 이제 오가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들, 지금 팟캐스트를 듣는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덕담이라면 덕담? 예.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버킷리스트 서문에도 쓴 게 있는데요. 예. 뭐냐면 지금 현대인들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뭔가를 해야 돼. 예.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희생을 해요. 그쵸. 그래서 미래 행복을 이제 좀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예. 하고 열심히 이제 살잖아요. 근데 뭐 요즘 뭐 하우스푸어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내가 집을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쵸. 빚 갚아야 되니까 또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아이가 생기면은 뭐 그것도 그 순간 행복하지만 또 이제 그 다음에 생겨날 문제들이 수두룩하고, 정말 행복이 뭔가를 한번 잘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주도 해답이 될 수는 없어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 곳이랑 똑같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어디에 있든지 뭐 제주도든 아니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좀 더 다른 방식의 어떤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라는 것이 제 생각이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공간에서 다른 부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먼 제주 섬까지 와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것도 예, 그렇죠. 정착하고 하는 과정도 굉장히 좀 집 구하는 거 처음부터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굉장히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많이 포기하시죠. 예. 그렇죠. 근데 결국 그 포기하는 거는 그만큼 많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정말 원했으면은 방법을 다 찾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게 뭐 꼭 반드시 제주도가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하나의 그런 좋은 모델일 수 있다. 모델이지만 결국 행복은 자기가 그냥 찾는 거니까.
예. 네, 그거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이 잠시만요. 49분 흘러가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저기 PD님 저기 방송일이 언제죠? 2월 8일. 아, 7월 8일요? 7월 8일. 네. 7월 일요일 밤 10시 40분부터 7월 8일 밤 10시 40분부터 KBS 취재파일 431. 취재 파일 431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제 이야기 또 이담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양한 분들 이야기가 조금씩 소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시고 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담님은 그 책 제목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주 버킷리스트 67. 67. 이게 이제 언제 시중에 깔리게 되나요? 이제 지금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북코너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문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주문하겠습니다. 책이고요.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책이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오늘 여기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많이 와주신 KBS 분들과 그리고 이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